안녕하세요. 제2의 쉬운 통계와 수학입니다. 이번 7강에서는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중심극한 정리는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놀라운 원리를 설명해주는 이론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이 정리가 왜 중요하고 왜 통계의 마법이라고 불리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7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중심극한 정리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표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표본이란 모집단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모집단의 일부를 추출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소득을 알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전체 대상, 즉 대한민국의 모든 성인을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성인의 소득을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비용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대신 일부 국민만을 선택하여 조사를 하고 그 결과로 얻은 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모집단 전체의 평균 소득을 추정하게 됩니다. 이때 조사 대상으로 선택된 일부 국민들을 표본이라고 하고 이 표본의 소득을 가지고 계산한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뽑은 표본은 모집단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을 뽑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연히 소득이 높은 사람들을 많이 뽑았다면 표본 평균은 실제 모집단의 평균보다 높게 나올 것이고, 반대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많이 뽑았다면 표본 평균은 실제 모집단의 평균보다 낮게 나올 것입니다. 이 말은 즉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내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그때마다 표본 평균값은 조금씩 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사위를 반복해서 던질 때마다 나오는 주사위 눈의 값은 매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 시행할 때마다 결과값이 달라지는 변수를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주사위의 눈은 대표적인 확률 변수의 예시라고 할 수 있고 표본 평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 평균을 계산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표본 평균값은 매번 조금씩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표본 평균 역시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사위의 눈이나 표본 평균과 같은 확률 변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그 결과를 분포의 형태로 그려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어떤 값이 나올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어떤 특정 값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래프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주사위 각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확률 변수인 표본 평균도 어떤 값들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래프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그래프를 보여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일정 수 이상,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30개 이상의 표본에서 도출한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 형태와 상관없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집단의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든 비대칭이든 전혀 정규 분포처럼 생기지 않았더라도 표본으로 선정된 데이터의 개수가 충분히 많다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사실상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극한 정리의 핵심 내용입니다. 추가로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말의 의미를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구하면 그 값은 모집단의 평균일 확률이 가장 높으며 모집단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값일수록 표본 평균으로 나올 확률이 더 낮다는 의미입니다.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 표본의 개수가 충분히 크다면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중심극한 정리의 내용이 매우 신기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가 통계의 마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중심극한 정리가 성립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나라든 국민 전체의 소득 분포, 즉 모집단의 소득 분포는 대표적인 비대칭 분포입니다. 저소득층 구간인 좌측에 대부분의 데이터가 몰려있고 우측으로 갈수록 데이터의 빈도는 점점 줄어들게 되죠. 이렇듯 모집단의 분포가 비대칭적이어서 정규 분포가 아닐 때도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 엑셀 파일에는 어떤 나라 국민 1000명의 소득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모집단이라 가정하고 구간별로 나누어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모집단의 소득 분포는 좌측, 즉 저소득층 구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전형적인 비대칭 분포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무작위로 50명을 뽑아 하나의 표본을 만들고 표본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즉 50명의 표본을 뽑아 표본 평균을 구하는 작업을 총 200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은 200개의 표본 평균값을 살펴보면 다음의 화면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구간별로 나누어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분포가 나타납니다. 보시다시피 원래 모집단의 분포와는 달리 표본 평균의 분포는 좌우 대칭에 가까운 종 모양의 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모집단은 분명 비대칭 분포였는데 표본 평균들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 가까운 형태로 바뀐 것입니다. 중심극한 정리가 왜 성립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통계학을 배우신 분들 중에서도 중심극한 정리의 결과는 알고 있지만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까지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심극한 정리가 왜 성립하는지 그 원리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모집단의 평균이 50이고 이 모집단에서 가장 큰 값인 100이라는 극단적인 데이터 하나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연구자가 이 모집단에서 단 3개의 데이터만 뽑아 표본 평균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 표본에 100, 40, 70이라는 값이 함께 뽑혔습니다. 이때 표본 평균은 70이 됩니다. 뭔가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분명 100이라는 극단값이 표본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본 평균은 100보다 훨씬 작은 값이 나와 모집단 평균인 50에 가까워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즉 극단적인 값이라도 표본에 선정되어 표본 평균을 구하는 데 활용되는 순간 다른 값들과 섞이기 때문에 극단성이 완화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표본 평균은 개별 데이터만큼의 극단적인 값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본 평균의 특성 때문에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집단 개별 데이터들의 분포에 비해 좀 더 모집단 평균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결국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심극한 정리는 왜 중요할까요? 아마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한 번쯤 접해 보셨을 겁니다. 대통령 후보 제2의 지지율은 여론조사 결과 42%이며 신뢰 수준 95%에서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이처럼 통계에서는 모집단의 평균이나 비율을 직접 알 수 없기 때문에 표본을 이용해 이를 추정하고 신뢰 구간을 함께 제시합니다. 위 예시에서는 신뢰 수준 95%에서 40%에서 44%라는 비율의 범위가 신뢰 구간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할 때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에 가깝다는 가정에 기반하여 계산한다는 사실이고 따라서 중심극한 정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집단이 정확히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과정에서 굳이 중심극한 정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데이터는 대부분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신뢰 구간을 계산하기 위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중심극한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중심극한 정리 덕분에 우리는 현실의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정규 분포를 이용한 신뢰 구간 추정과 통계적 추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뢰 구간, 추정, 가설 검증 등의 내용은 차후에 다룰 예정이므로 지금은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6강에서 배웠듯 어떤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우리는 그 분포를 두 가지 정보, 즉 평균과 표준 편차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커서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에 가까워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본 평균 역시 고유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기호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μ는 모집단의 평균을, 시그마는 표준 편차, n은 표본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사실 많은 강의들이 있지만 중심극한 정리가 성립하는 그 원리까지 설명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강의를 통해 많은 분들이 중심극한 정리의 의미와 원리를 이해하고 통계에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